안녕하세요. 웹소리부입니다. 패러독스 이펙트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패러독스 이펙트 두 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jQuery부터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Query부터 작업을 하실 거고요. 요번에 작업할 거는 섹션 1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섹션 1 같은 경우는 섹션 1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네, 이렇게 클릭하면 이동하는 이런 메뉴를 작업했다라면 두 번째 거는 오른쪽에 있는 단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해 줄 건데 사실 똑같아요.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따라 하시다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반복하고 그러면 잘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펙트 단 메뉴 jQuery에 가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소스는 인덱스를 복사해 올게요. 우리가 코딩 연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 와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네, 스타일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핵심은 스크립트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했는데 또 스타일이 두 번이 됐네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화면을 지금 우선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세팅은 다 됐죠? 네, 세팅은 다 된 상태고요. 요번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 작업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클릭해서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약간 노가다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네, 무식하게 방법을 했는데 뭐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면 무식하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서 점점 늘어나는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뭐 무식하게 노가다로 했다고 뭐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쪽에다가 뭘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해줄 건데요. 필요 없는 거 좀 지워줄 거고요. 원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버튼 클릭해서 이동하는 거 요건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가지고 잘 따라해 주시게 되면은 분명히 나중에 조금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달러 표시 jQuery를 이용해서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요. 이쪽에다가 클릭을 해서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 이쪽에 버튼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버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나 닷에 위에 li를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클릭했을 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해줄 거고요. 여기 한 문장이죠. 처음에 한 문장으로 써놓은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마우스 이벤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프레이트 디폴트에서 클릭했을 때 상단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거를 막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렛을 만들어서 타겟 설정해 줄 거예요. 내가 누구를 클릭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this를 이용해서 현재 내가 단 메뉴에 UL의 li에 세 번째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this를 이용해서 그 세 번째 버튼이 이 타겟에 저장이 될 거예요. 타겟에 저장이 되면은 얘한테 번호를 부여해서 여기 타겟한테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index라는 메소드를 써서 번호를 부여해주면 여기다가 얼럿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번호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네, 아무것도 안 생기네요. 이거 왜 DD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면 네,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네, 뭐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스크립트 연동이 안 됐군요. 그래서 스크립트 연동은 이쪽에 가서 스크립트 연동, 이쪽에 스크립트에 가서 요거 jQuery 소스가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연동시켜 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연동을 시켜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번엔 되겠죠. 이번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네, 바로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덱스를 했기 때문에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0부터 8까지 번호가 지금 뜨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하고요. 그 상태에서 렛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가 섹션이라고 만들어주고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는 컨텐츠, 이쪽에 컨텐츠 아이템이라고 되어놨기 때문에 8번째를 클릭하면은 8번째 컨텐츠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인덱스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내가 해당한 번호에 해당 클래스를 선택하게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그 선택한 컨텐츠의 오프셋 값을 구할 거예요. 문서의 위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섹션에 작업해 준 다음에 오프셋 작업해 주고 오프셋 탑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각 섹션의 오프셋 탑 값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걔를 스크롤 탑 값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스크롤 탑 값에 넣어줄 거니까 전체 HTML 또는 여기다가 바디한테 애니메이트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크롤 탑 값을 넘겨줄 겁니다. 오프셋 값으로 넘겨줄 거고, 스크롤 탑 값을 넘겨줄 거고요. 중괄호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중괄호 해줘서 스크롤 탑 값에다 오프셋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이쪽에다가 600 정도 해줄 거고요. 600 정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 효과는 isIn 요거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러면 버튼에서 이제 클릭하는 게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버튼을 클릭하면은 네, 또 안 가죠. 일부러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항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 작업할 때 에러가 났을 때 여기 보시면 에러 부분 있죠.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405번째 줄에 지금 틀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프셋에 틀린 것 같아요. 오프셋에 지금 섹션 똑같이 됐고 오프셋 탑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게 제대로 틀렸다고 나오는데 그죠? 여기에 오프셋까지 스크롤 탑값까지 넣어줬고 여기는 스크롤 탑값에다가 이징 효과까지 넣어줬습니다. 그죠? 넣었는데 틀릴 게 없는데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또 틀렸죠? 오호, 이상하네요. 이쪽에 오프셋 값이 틀렸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요게 에러가 났죠. 네, 오프셋의 탑 값을 구하는 게 에러가 났습니다. 요게 에러가 났다는 거는 여기에 에러가 났다는 뜻이고요. 얘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이쪽 선택자가 이미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이 빠졌네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할 겁니다. 그죠?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이쪽에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여긴 틀린 게 없는데 라고 하면은 선택자를 의심하고요. 얘를 다시 역추적해서 얘를 의심해야 되고요. 얘를 의심해서 이 앞쪽에 있는 얘를 의심해야 되겠죠. 이게 순차적으로 의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jQuery는 인터프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면은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요번엔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시면 되고, 그럼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는 거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할 때 요때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스크롤 해줬을 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라는 건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윈도우가 스크롤 됐을 때 이벤트 함수를 설정해 줄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요게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스크롤 탑 값을 구해서요. 스크롤 탑 값을 구해서 윈도우는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스크롤 탑 값을 구할게요. 그래서 스크롤 탑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값을 구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예요? 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패럴 스크롤이라고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선택자 패럴 스크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 작업해서 뭘 넣어줘야 돼요? 스크롤 값 구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반복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도 작업했고 이제 두 번째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가 점점 높아질 거고요. 레벨이 높아질 거고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설명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이크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변수가 뭐 하는 건지 얘는 뭐 하는 건지 설명을 들어도 브라우저가 스크롤 됐을 때 뭐 실행한다 이게 설명을 들어도 머리 자체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듣고 다시 한 번 또 듣고 반복적인 학습을 규칙적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는요 거의 뭐 코딩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만 제대로 아시면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게 뭐 어려운 건 크게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시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줬냐면은 글씨까지 들어오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해당 스크롤이 됐을 때 이쪽에 보시면 내가 있는 위치를 인식해서 섹션 2번에 있으면 2번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3번에 있으면 3번에 불이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if문을 써서 스크롤 탑 값 있죠. 여기에 있는 스크롤 탑 값이 첫 번째 섹션, 여기에 있는 스크롤 탑 값이 첫 번째 섹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업해줘야 돼서 첫 번째 섹션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쪽에 가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컨텐츠 아이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텐츠 아이템한테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텐츠 아이템 있죠? 얘는 달러가 샵 표시가 아니라 클래스죠. 그래서 컨텐츠 아이템의 첫 번째 박스는 EQ를 이용하시면 되죠. EQ는 인덱스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한테 뭘 구하는 거예요? 오프셋 탑값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탑값을 구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값이 나올 거고 스크롤 탑보다 얘가 커지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메뉴가 아니라 다시죠. 지금 현재는 하나 다에다가 뭐 해주시면 돼요? 액티브 붙여주시면 되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액티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액티브 붙어 있을 때 디자인이 다른 거는 이미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액티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이게 몇 개 있냐? 9개 있는 거죠? 2개, 3개, 4개, 5, 6, 7, 8, 9개.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다 불이 들어오죠. 그죠? 다시 처음으로 가서 리플래시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프셋 값이 있죠. 스크롤 값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스크롤 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스크롤 값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에 스크롤 값 넣는 걸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기에 스펜에다가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s int라고 작업해줘서 이렇게 한번 감싸줄게요. 이렇게 감싸줘서 이렇게 감싸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펄스 인트라고 작업해주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값이 증가하고 있으면, 아이고 1번이 다 들어갔네.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죠? 그럼 여기 섹션 1의 오프셋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이 들어오는 거죠? 다 들어왔네요. 그죠? 1번, 1, 0번. 컨텐츠 아이템에 0, 1. 커졌을 때 2.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건데, 다 들어와 버리네요. 그러네요. 다 들어오게 해줬네요. 그죠? 여기다 다 들어오게 해줬잖아요. 여기도 이 키를 붙여서 첫 번째면은 첫 번째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6번, 여기는 7번, 여기는 8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커질 때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7번, 8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 해당 섹션만 딱 들어왔을 때 나머지는 지워줘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지워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 시블링, S, I, B 시블링 해준 다음에 현재 선택자를 선택해서 나머지는 다 리무브 클래스로 지워져 버리는 거죠. 뭐를? 액티브를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까지가 아니라 첫 번째 섹션에서 했던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섹션에서 이 작업을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섹션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사이트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거랑 어제가 아니라 1회차일 때 했던 거랑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을 좀 하기 위해서 다시 예제를 하게 된 건데 이게 반복되는 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보기 좋게 깔끔하게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실력자들은 소스가 항상 깔끔해요. 퍼블리셔도 실력자들은 HTML, CSS가 깔끔하고요. CSS도 보시게 되면은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나 프론트도 보시게 되면은 스크립트 소스가 되게 깔끔하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실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깔끔하게 작업해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니까 소스가 너무 낭비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변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0, 1, 2, 3, 4, 5, 6, 7, 8, 9 그죠? 그래서 0, 0, 1, 2, 3, 4, 5, 6, 7, 8 이렇게만 작업해주면 됩니다. 요것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요거 얘를 누구한테 넣어주면 돼요?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 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결국은 반복문이기 때문에 for문을 이용해서 레슨 i는 0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i는 몇 가지 해줄 거냐면 8까지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i한테 플러스 작업해 줘 가지고요 얘를 반복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시키면 그래서 0부터 8까지 for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시켜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하시면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변하는 수가 이게 바뀌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고 이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봤던 for문으로 작업해 주는 거죠. for문으로 작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for문으로 작업해 준 거고 이게 그냥 초보 때 하는 방식, 노가다 방식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슬러시 주석 표시는 컨트롤 슬러시 누르시면 되고요. for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고 요거 있죠 8 요거 대신 뭐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 0, 1, 2, 3, 4, 5, 6, 8이 들어가야 되니까 i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i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작동이 돼요. 그죠?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이게 만약 100개 있다라고 치면 이거 다 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실행문에 위에다 감싸가지고 폼을 쓰는 형태는 스크립트 작업할 때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뭐 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작동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문 쓸 때는 폼문보다는 여기서는 jQuery이기 때문에 이치문을 많이 써요. 이치문을 써서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여기에서 이치문이라고 하면 이 8개 있는 게 누군가를 확인해야 되죠. 이 8개. 0부터 8개니까 9개죠. 얘가 누굽니까? 9개 있는 게 컨텐츠 아이템이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는 이치문을 써가지고 컨텐츠 아이템한테 이치라고 작업해 주는 거예요. 이 이치는 자바스크립트 for 이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치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 함수 작동해줘서 요게 한 문장이 될 거예요. 요렇게. 이게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for 컨텐츠 아이템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for each를 이용해서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다가 이쪽에다가 여기 매개 변수 쓰는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값을 쓸 수 있냐면 엘리먼트라는 값을 쓸 수 있고 인덱스라는 값을 쓸 수 있고 어레이라는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쓸 수 있는데 요거의 값이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메서드를 이용했을 때 요쪽에다가 세 가지 부분을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이용해서 컨텐츠 아이템에 각각에다가 엘리먼트라고 작업해주면 이 컨텐츠 아이템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몇 개가 출력이 되냐면은 9개가 출력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 층을 반복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0부터 8까지 나왔죠? 0부터 8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each라는 메서드는 처음에는 순서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름을 인덱스라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순서. 그래서 인덱스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인덱스라고 해주면은 첫 번째니까는 0부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인덱스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0부터 8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엘리먼트를 뽑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리먼트를 뽑아보게 되면 컨텐츠 아이템 요 태그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레이라는 값을 출력시켜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레이는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두 가지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거 확인했죠. each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인덱스 값이랑 처음에는 인덱스 값 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갖고 온다고 써 있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랑 엘리먼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덱스 첫 번째 값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인덱스 8번 반복해줬으니까 이렇게 이침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갖고 와서 여기다가 주소 표시해 주시고 됐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뭐 넣어주면 돼요? 이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 지문이 완성이 돼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잘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겠죠. 그죠? 결과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each라는 메서드는 반복문에서 쓰는 건데요. 여기서는 인덱스 값하고 엘리먼트 값을 출력시킬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이 큐에다 인덱스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쪽 사이트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예제 있죠. 첫 번째 했던 예제에서는 그냥 노가다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노가다로 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노가다 탭에서 요거 있죠. 이것도 완전히 이것도 보면 폼문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이것도 폼문으로 바꾸고 이치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연습하시면 돼요. 보통 시중에 책이나 뭐 검색해서 찾았을 때 똑같은 문법을 여러 개로 간단하게 바꾸면서 문법을 정리해준 책 같은 건 예제 같은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찾기 쉽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스크립트를 공부했을 때 여러 사람의 스크립트를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짜고 노가다로 짜고 어떤 사람은 간결하게 짜고 이런 거 봤을 때 이 간결하게 짰을 때 원본을 모르게 되면 간결함이 왜 간결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크립트가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은 내가 이걸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함수를 써도 여러 가지 쓰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함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쓰는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 패럴럭스 스크립트에서 중요한 거는 뭐 오프셋 값이 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크롤트 값이 얘보다 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낭비되는 소스를 한 번에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의 소스도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해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이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성을 높이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소스를 접하고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 보고 프로젝트를 뛰다 보면은 이런 소스들을 보면서 아 이게 괜찮은 소스구나 좋은 소스구나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발전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포문이나 이치문으로 jQuery이기 때문에 포문이나 이치문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걸 뭐 포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1부터 9까지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포문으로 1부터 9까지 뽑아내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이 포문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포문을 그냥 100번만 써보세요. 네, 100번 써보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거 갖다가 이거 대신에 여기에 플러스 i 작업해주고 여기도 대신에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1번도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얘도 네, 이게 근데 이게 뭐였죠 이게? 아 여기 오프셋과 여기 나타내는 거죠?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포문으로 바꿨으니까 여기다 포문으로 바꿨으니까 여기다가 포문으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포문으로 바꿨으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문법 쓰는 거는 잘 쓰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여기다가 이치문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치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정답은 언제 알려줘야 되나? 그죠? 다음 과정에 지금 패럴러스 jQuery 했으니까요. 패럴러스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줬잖아요. 이렇게 작업해 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간다. 그럼 외우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가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되고 콩스크립트를 빠른 시간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을 진행 못하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 방법이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기초가 완벽히 이해하면 그 단계로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스크립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면 넘어가고 또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그냥 들어요. 이해 안 가죠. 한 바퀴 처음 들을 때 이해 하나도 안 가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래도 한 바퀴 듣습니다. 그냥. 네. 듣는 척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한 바퀴를 들었을 때 그때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또 그냥 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바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덜 이해된 것 같다. 그러면 그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 강의를 또 들으시게 되면은 어차피 가르치는 게 거기서 거기고 핵심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이해가 돼요. 스터디에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모든 자바스크립트 영상을 다 보거든요. 생활 코딩, 노마드 코더, 드림 코더 뭐 다 봅니다. 네. 그러다 하다 보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때 자바스크립트가 재밌구나 라는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숙제니까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패럴락스 이펙트 02번 자바스크립트에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